오늘은 치수 기입 두 번째 시간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치수 기입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조그까지 설명을 했고요. 오디네이트를 설명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컨티뉴 베이스라인하고 조그라인하고 그 다음 스페이스하고 브레이크까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주로 이제 기계 쪽에서 많이 쓰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는 잘 쓰지 않는 방법이긴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알아는 둬야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가 있습니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오빌크라고 합니다. 오빌크. 이게 어디서 나왔었냐면 스타일에서 보시면 여기 오빌크라고 있을 겁니다. 얘도 오빌크고 얘도 오빌크입니다. 기울기란 뜻입니다. 기울어지다 란 뜻이에요. 이 오빌크는 치수를 이렇게 넣습니다. 옵셋 30, 자, 옵셋 10mm, 아니, 너무했다. 옵셋 5mm. 여기를 중심선으로 제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라인을 그리면 옵셋 5mm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정투상이 되셔야 돼요. 얘를 보고 머릿속에 모양이 나와야 돼요. 어떤 모습일까요? 원뿔이요. 원뿔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치수 적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mm고 그 다음에 나머지 라디어스가 이 안쪽에 있는 건 반지름 10mm, 이 바깥쪽에 있는 건 반지름 15mm입니다. 자, 그려보시죠. 문제는 뭐냐면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치수 기입을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해요. 이렇게 해요. 자, 문제는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돼요. 맞아 보이죠? 그죠?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 이건 이제 기계 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테이퍼라고 얘기합니다. 테이퍼.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넓고 어느 한쪽은 좁은 거예요. 이게 경제학 용어도 있더라고요. 테이퍼라는 경제학 용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은 부분에 치수를 기입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걸 테이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걸 만들 때 테이퍼 가공한다라고 해요. 기계 쪽에서는. 근데 이런 부분에 치수를 기입할 땐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오빌크라는 치수기 두 개를 선택하고 각도 30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기울어진 부분, 이렇게 양쪽의 크기가 달라서 기울어진 부분의 치수는 30도 기울여서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기존대로 치수 기입을 한 다음 오빌크라는 명령을 통해서 30도 기울여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우리 과정상 사실은 이런 치수 기입은 들어갈 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더 해준다면 뭐냐면 이 앞에다가 이렇게 %C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원형이니까. 이게 원형이니까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서클, 반지름 10. 제가 반지름 10짜리인 원을 그렸습니다. 요 센터 마크는 우리가 많이 써요. 이 센터 마크는 기계 건축할 거 없이 엄청 많이 씁니다. 중심선 마킹하기입니다. 원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중심선이 마킹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요 센터 마크, 중심선 마크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수입니다. 치수,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딤 스타일에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딤 스타일에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치수 변수가 대략 50개 정도가 있어요. 제가 한 30개 정도를 외우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다 못 외워요. 이 치수 변수를 여기다가 다 넣어놨어요. 딤 스타일에다가.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까지 눌러 보시죠. 보시면 라인 탭이요. 아니, 라인 탭이 아니구나. 심볼 탭이요. 심볼 앤 에러. 기호와 화살표입니다. 요 위에 보면 화살표를 바꿀 수 있어요. 화살표의 크기도 있고요. 여기 있네요. 센터 마크. 중심선 마킹의 모양, 중심선 마킹의 크기. 네. 심볼 앤 에러. 기호와 화살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마크로 되어 있어요. 제가 라인으로 바꿔보죠. 라인으로 바꿨습니다. 크기는 현재 2.5mm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중심에서 요 끝에까지가 2.5mm란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기호가 아니고 선으로 이렇게 그려진 내용입니다. 다시 볼까요? 이번엔 라인이었어요. 이런 모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심에서 2.5mm 선을 그리고 2.5mm 공간을 띄운 다음 원을 지나서 2.5mm까지 이렇게 선을 더 그려라,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라인이에요.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다 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제가 마크로 놨고요. 지금 얘가 반지름이 12잖아요. 그래서 제가 15mm라고 해봤습니다. 15mm.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얘가 기본이 2.5mm예요. 사실 얘는 안 바꿔요. 누굴 바꾸냐면 여기 피트 탭에 있는 유즈 오버롤 스케일 값을 바꿉니다. 우리가 단면도를 그릴 때 단면도 축척이 1대 40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모든 치수에 축척을 주는 값이 바로 얘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값을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40입니다. 그러면 얘를 40으로 바꿔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40배 커져요. 얘도 40배 커져요. 얘도 40배 커지고, 얘도 40배가 커지고, 얘도 40배가 커지고, 여기 있는 값도 다 40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얘 하나만 바꾸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은 1대1을 기준으로 한 값들입니다. 1대1을 기준으로 하는 값들이에요. 이거 다 1대1을 기준으로 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를 40으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40배가 커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값을 넣을 때 1대1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있는 유즈 오버롤 스케일 값만 40배 주시면 다 40배 커지는 거예요. 축적값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즈 오버롤 스케일 값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서클 반지름 아니 서클 지름 20. 온수 파이프가 지름이 20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중심선 마킹을 해야죠. 네, 딤센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40배가 커진 거예요. 이렇게 40배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붙잡고 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카피 어떻게 해요? 250mm 간격으로 아니 어레이 개수 5개만 250mm 간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50배가 커져 아니 40배가 커져 가지고 이렇게 온수 파이프에 들어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차피 얘네들은 또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 맨 끝에 있는 얘입니다. 얘는 정말 기계 쪽에서만 쓰는데 이걸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톨러런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차예요. 공차. 공차라고 하는데 이 공차가 기하 공차 있고 치수 공차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딱 하니까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프랜차이즈 공차인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었어요.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건 오차 범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차라는 건 오차란 뜻이에요. 오차 범위. 그러니까 허용 오차 범위를 기계 쪽에서는 공차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공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계를 딱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치수가 100mm짜리예요. 그러면 100.0000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침에 와서 기계 딱 켜고 제품 생산했는데 100.00이 될까요? 저녁에 했는데 100.00이 될까요? 안 그래요. 오차가 납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했는데 아침에 한 거하고 밤에 한 거하고 오차가 나요. 왜 오차가 나는 줄 아세요? 기계가 식었어요. 기계가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축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작게 나와요. 근데 낮 동안 계속 움직이잖아요. 밤에는 어떻게 돼요? 열받죠. 그러니까 팽창을 해요. 그래서 저녁 때는 조금 크게 나와요. 똑같은 걸 가지고 했는데 아침에 한 거하고 저녁에 한 거하고 오차 범위가 난다고요. 근데 이게 늘 그러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겨울에도 있고 여름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아침에 왔는데 추워요. 하루 종일 추워요. 어떤 때 왔는데 아침부터 더워요. 밤에도 더워요. 그러면 이게 오차 범위가 들쭉날쭉해요. 항상 똑같이 오차 범위가 나는 게 아니라 약간씩 미세하게 다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자고요. 내가 원하는 건 100mm예요. 내가 원하는 건 제품의 치수가 100mm인데 이게 아침에 오니까 좀 작게 나와요. 99.5mm가 나와요. 저녁에 찍어봤더니 100.5mm가 돼요. 자, 어떨까요? 이거를 그대로 판매해도 될까요? 그럼 어디까지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100.00까지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작아도 조금 커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조금 작아도 판매할 수 있고 조금 커도 판매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99.8mm예요. 조금 작지만 0.2mm잖아요. 그러면 빡빡하지만 조립은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치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돼요? 99.8mm에서 자, 100.2mm. 약간 크지만 그래도 0.2mm 정도면 커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빠지고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0.3mm면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0.2mm, 마이너스 0.2mm.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은 허용해 주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이걸 공차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치수공차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치수공차예요. 이만큼을 내가 양품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불량품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공차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기하공차는 뭐냐면, 기하공차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치, 자세, 모양, 이렇게요. 등등등. 위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원이 있는데 여기 원하고 이렇게 중심이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맞춰야 돼요. 얼마만큼 오차가 틀어질 수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 기둥이 있어요. 원 기둥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가공하냐면 기계가 여기를 물어요. 여기 붙잡아 두고 얘를 고속으로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날붙이, 즉 공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쭉 깎아가요. 그러면 얘가 진원일까요? 고속으로 회전하니까 우리 눈에는 진원으로 보여요. 똑바른 원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물려 있고 여기는 안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진원이 아니고 타원으로 만들어져요. 실제로는. 그럼 이쪽은요? 여기는 꼭 물려 있으니까 여긴 진원이 돼요. 이쪽은요? 타원이 돼요. 이게 모양에 대한.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가 선이 어떻게 돼요? 우리 눈엔 일직선이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조금 작고 여긴 좀 크고.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울릉불릉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게 이제 모양. 우리가 보기에 평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평면이 아닌 거죠. 나는 직각으로 세우고 싶은데 이게 직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자세.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나 모양이나 형상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을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허용해 줄 수 있어.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거. 이 정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이 정도 모양을 벗어나면 안 돼. 라고 해주는 거. 이건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하공차는요, 정밀 가공하는 데만 들어가요. 정밀 가공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자동차 엔진이요. 자동차 엔진이나 혹은 자동차 미션 있죠. 이 정도. 미션 같은 경우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내려가요. 엔진 같은 경우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0.0001mm까지 이 정도까지 계산해줘요. 그러니까 만분의 1인가요? 네, 만분의 1까지 계산합니다. 되게 정밀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로켓이나 아니면 뭐 저기 탱크나 이런 것들이 정밀 가공에 들어가요. 이런 데는 저런 기하공차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치수공차도 들어가요. 치수공차는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정말 쉽게 해서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도 100분의 1 오차가 들어가요. 휴대폰 100분의 1 오차, 1000분의 1 오차 들어가요.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10분의 1 오차 들어가요.
오차 범위는, 그러니까 치수 오차 같은 경우는 많이 써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사용할 뿐이지 실제로는 많이 써요. 공장에 가면 이건 양품, 이건 불량품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사실은 치수공차인데, 지금 나와 있는 저 톨러런스, 얘가 누구냐면 기하공차입니다. 기하공차에서 쓸 때 써요. 여기 심볼이라고 있습니다. 이 심볼을 누르면 기하공차의 의미들이 나와요. 중심도, 동축도, 동심도, 그 다음에 평행도, 직각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원통도, 평면도, 진원도 이런 식으로. 이게 의미들이 쭉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돼요. 우리는 정밀 가공할 게 아니잖아요. 몰라도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진원도예요. 그러면 파이 넣고 오차 범위를 여기서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0.023mm.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치수 기입할 때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여기는 원인데 0.023mm를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가공하는 사람이, 이걸 만드는 사람이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이 이걸 참조해서 만들게 돼요. 자, 한번 넣어 보시죠. 그냥 넣고 끝냅시다. 하나 더요.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오디네이트요. 이 오디네이트 치수는 기계 쪽에서도 아주 특수한 분야, 금형설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씁니다. 금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써요. 금형이 금속 틀을 말하는 거죠. 플라스틱 제품류는 전부 다 금형으로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류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쇠붙이들도 다 금형으로 만들어져요. 제 전공이 금형이거든요. 그래서 금형을 잘 알아요. 우리 맨날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 교수님이 니네 취업하면 밥그릇 만들 거야. 숟가락 만들 거야. 맨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뒤쪽에 보면 뒤에 판 들어가 있죠. 그거 금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밥그릇 숟가락도 금형으로 만들어요. 근데 금형이 안 들어간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류는 다 금형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금형에 그 금속 틀 있잖아요. 그 금속 틀 치수 기입할 때 이렇게 넣어요. 오디네이트를 넣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안 써요. 그러니까 금형 쪽 치수 기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뒤로 뺐던 겁니다. 절대좌표를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좌표를 끄집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공간이 모자르면 이런 식으로 뽑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모자르면 혹은 이런 식으로 뽑아내기도 해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의 좌표들인 겁니다. 방향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방향이 바뀌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여긴 뭐예요? Y축의 좌표인 거죠. 금형은 어떤 그 틀 안에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가 쭉 뻗어나가요. 왜냐하면 거길 기준으로 해서 그 틀 자체가 조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중심이 되는 틀을 중심으로 해서 치수가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이게 오디네이트 치수예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지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선입니다. Q 리더가 있고 M 리더가 있어요. 원래는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있고 Q 리더가 있고 M 리더가 있습니다. 얘가 원래 지시선이고요. 그리고 얘는
퀵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지시선이라는 뜻이죠. 얘는 멀티 리더입니다. 얘는 뭐라고 하냐면 다중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에는 아쉽게도 앱 리더밖에 없습니다. 요 큐 리더하고 리더에 대한 내용이 여기 빠져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은 요 큐 리더하고 앱 리더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두 개 많이 사용해요. 자, 먼저 큐 리더부터 보시죠. 큐 리더 보시면 퍼스트 리더 포인트 클릭,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텍스트 위드 장평입니다. 그냥 엔터. 그러면 엔터 퍼스트 라인 첫 번째 줄 어넌테이션 텍스트 주석에 첫 번째 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쓰고 엔터 치면 넥스트 라인 오브 어넌테이션 텍스트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굳이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냥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상에서 깜빡깜빡하게 돼요.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온스파이프 직경 20mm고 간격은 250mm입니다 라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지시해 주는 거죠. 지시선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말로 치수를 설명하는 거. 보통은 이렇게 치수 딱 하면 숫자 끌려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위들은 말로써 설명을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로 설명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할 때 지시선으로 이와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큐 리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뽑아냅니다. 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은 없어요. 오른쪽 클릭, 엔터. 자, 두께 150mm 철근 콘크리트, 두께 50mm 밑창 콘크리트, 두께 200mm 잡석 다짐. 자, 이런 식으로 쭉 연달아서 씁니다. THK가 두께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끝나야 돼요? 원래는 카피 이렇게 갑니다. 자, 어레이 3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얘의 위치가 여기고 얘의 위치는 여기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리더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클릭했어요. 똑같은 내용을 쓸 겁니다. 두께 150mm 철근 콘크리트, 두께 50mm 밑창 콘크리트, 다시 두께 200mm 잡석 다짐. 자, 내용 보이시나요? 글씨가 오른쪽으로 가면 밑으로 내려가고, 즉 다시 말하면 기준선 여기 맨 윗줄에 걸려있다는 얘기고, 글씨가 왼쪽으로 가면 제일 아래쪽에
기준이 잡히게 됩니다. 좀 차이가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큐리더 보시면 여기 세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팅을 누르게 되면 환경 설정 창이 뜹니다. 큐리더에 대한 환경 설정 창이 뜨는데 탭이 3개예요. 맨 오른쪽에 어태치먼트는 여기 엠텍스트일 때만 나옵니다. 나머지 얘네들은 안 나와요. 선택하면 여기 어태치먼트가 감추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엠텍스트를 선택해야만 나오는 게 어태치먼트고, 자, 먼저 이렇게 보시죠. 주석의 유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석의 유형을 글자로 붙일 것이냐 아니면 복제해서 붙일 거냐, 아까 봤던 기하공차로 붙일 거냐 블록으로 붙일 거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 붙어 있는 요 내용을 뭘로 할 거냐 이겁니다.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엠텍스트하고 톨러런스하고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자, 엠텍스트일 때 눌러보시면 지시선이 스트레이트, 직선입니다. 스플라인,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포인트 보세요. 처음에 여기 한번 찍었죠. 그 다음 2번 찍었죠. 3번째 찍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글씨가 나오죠. 네, 여기 3번으로 포인트의 숫자를 제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번만 찍으면 더 이상 안 찍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3번으로 딱 정해 놓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5번으로 놨고요. 스플라인으로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곡선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C 20 온수 파이프 골뱅이 250. 어떤가요? 지시선이 곡선으로 빠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리더 그리고 세팅, 스트레이트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거죠. 5번까지 클릭하게 되면.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한 4번에서 5번 주시면 돼요, 포인트가. 근데 스트레이트는 한 3번이면 충분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스트레이트로 줄지 스플라인으로 줄지는 요건 상황에 따라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저는 3번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 에로헤드, 화살촉의 머리죠. 화살촉의 모양을 어떤 걸로 쓸까요? 보통 기계 쪽에서는 화살표를 쓰고요. 물론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도 화살표는 많이 씁니다만은,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도 많이 쓰는 건 뭐냐면 도트나 혹은 오빌크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그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많이 써요. 그중 도트들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도트를 놓고, 자, 오케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C 20 온수 파이프 골뱅이 그리고 250.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큐리더 세팅. 자, 어태치먼트요. 부착하는 방법이요.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글자가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바텀 오브, 미들 오브 바텀 라인, 글씨가 여러 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아랫줄에 걸리겠습니다. 기준이 됩니다.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텍스트가 오른쪽에 가면 미들 오브 탑 라인,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거 위치를 맞춰놓고 쓰세요. 그래야 작업할 때
똑같이 뭐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위로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이게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때는 내려가고 어떤 때는 올라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요거 맞춰놓고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저는 둘 다 밑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자, 똑같이 글자가 이번엔 왼쪽으로 갑니다. 어떤가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와 왼쪽으로 갔을 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세팅을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 맨 아래 보시면 데이텀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이 있어요. 데이텀 트라이앵글이고 어논테이션에는 톨러런스를 제가 부착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요. 평면도 0.032 데이텀 A 기준 데이텀 A 보이시나요? 네, 평상공차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기하공차 이렇게 집어넣어요. 여기 면이 오차범위 이렇고 기준은 A랍니다. 기준이 A입니다. 이렇게 기하공차는 이렇게 넣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멀티리더요. 자, 멀티리더는 멀티리더 스타일이 있고요. 멀티리더가 있고 멀티리더 에디트가 있습니다. 앱리더 스타일, 앱리더 에디트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명령어 쓰지 말고요. 그냥 요거 쓰자고요. 얘 누르시면 앱리더 스타일이 이렇게 뜹니다. 자, 한번 띄워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얼마든지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유형은 뉴 버튼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서 씁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기본값이 스탠다드입니다. 모디파이 눌러주세요. 모디파이 누르면 리더의 유형, 구조, 내용 이렇게 됩니다. 탭이 3개예요. 포맷 형식입니다. 보시면 이거예요. 스트레이트 형식인가 스플라인 형식인가. 우리 조금 아까 봤어요. 스트레이트인가 스플라인인가. 네, 그냥 스트레이트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촉의 크기. 화살촉의 모양은 삼각형이고 크기가 4mm랍니다. 자, 크기가 얼마예요? 4mm예요. 자, 취소.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화살촉의 크기가 얼마예요? 2.5mm요. 자, 문자의 크기 얼마예요? 2.5mm요. 다시 봅니다. 자, 리더 모디파이. 화살촉의 크기가 얼마예요? 4mm요. 자, 그 다음에 컨텐츠 문자의 크기가 얼마예요? 4mm요. 안 맞죠? 치수가? 크기가 안 맞아요? 앱리더가 더 크게 나와요? 한 2배 정도 더 크게 나와요? 그죠? 맞춰야 됩니다. 이거 2개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거 사이즈를 맞추는 겁니다. 2.5mm.
직선이고 화살표이고 그 다음에 화살표의 크기는 2.5mm. 도트로 바꿔볼까요? 자, 도트입니다. 직선이고 도트이고 화살표의 크기는 2.5mm. 그 다음 자, 여기 잠깐 건너뛰고 여기 있네요. 요거 하나. 맥시멈 리더 포인트. 큐리더일 때 최소 3번이었죠. 얘는 2번입니다.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있어요. 얘는 축척이 여기 있습니다. 큐리더는 디멘전 스타일의 축척을 따라가요. 앱리더는 여기서 별도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앱리더는 스케일을 별도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스케일 값입니다. 자, 그 다음 컨텐츠, 내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있고 블럭이 있습니다. 얘는 공차가 없어요. 그 다음 글자의 모양은 스탠다드고 글자의 높이가 얼마예요? 2.5mm입니다. 항상 유형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OK. 그러면 앱리더 스타일은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해 보시죠. 자, 지시선을 넣을 건데요. 여기 앱리더 명령어가 여기 있어요. 멀티리더를 누르면 얘는 좀 특이해요. 리더 에로헤드 로케이션. 그 다음에 리더 랜딩 퍼스트. 리더 랜딩 퍼스트, 컨텐츠 퍼스트. 이해되시나요? 화살표를 먼저 찍어서 지시선을 그릴 건지 아니면 지시선의 최종 위치를 찍어서 화살표를 그릴 건지 내용을 쓰고 지시선을 그릴 건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시선을 그리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랜딩 퍼스트, 컨텐츠 퍼스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값은 리더 에로헤드 로케이션, 즉 지시선 먼저입니다. 자, 리더. 자, 그 다음에 클릭하고 그 보시면 여기 랜딩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랜딩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2번이면 충분한 겁니다. 큐리더는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런데 멀티리더는 이렇게 랜딩이 뽑혀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면 충분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스플라인입니다. 여기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제가 리더 포인트를 하나 더 줘봤습니다. 4개로. 자, 그러면 이렇게 지시선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보이시나요? 이렇게 곡선으로 얼마든지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2번으로 다시 제가 줄여놨고요. 스트레이트로 바꿔놨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멀티리더. 이번엔 랜딩 퍼스트입니다. 위치를 지정하고 화살표를 지정하고 그리고 내용을 지정하시면 돼요. 다시 봅니다. 자, 컨텐츠 퍼스트.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먼저 씁니다.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의 위치에 따라서 지시선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멀티리더는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멀티리더는 누가 중요하냐면 바로 블록입니다. 이 블록이요. 우리가 블록을 공부하면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공부했을 겁니다. 네, 어트리뷰트랑 같이 돼 있어요. 블록을 눌러보시면요, 여기요. 디테일, 셀아웃, 서클, 헥사곤, 트라이앵글. 얘네들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씁니다. 먼저 서클로 한번 놔볼까요? 자, 오케이. 클로즈. 그 다음, 자, 에로헤드 먼저. 클릭하고 1번. 클릭하고 2번. 클릭하고 3번. 4번. 보이시나요? 기계 쪽에서 부품의 번호를 지정할 때 이렇게 지정합니다. 부품 번호 매길 때 바로 이렇게 해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른 것도 볼까요? 모디파이. 자, 이번엔 디테일 셀아웃이요. 오케이. 클로즈. 자, 블록을 불러왔습니다. 엔터, 뷰 넘버, 시트 넘버. 자, 뷰 넘버가 위쪽에 있는 거고 시트 넘버가 아래쪽에 있는 거고. 자, SS라고 했고요. 제가 01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SS라기보단 SW라고 써야 되는군요. 아니면 WD.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스틸 도어, 스틸 윈도우, 우드 도어, 우드 윈도우. 이해되셨나요? 네. 밑에는 번호예요. 지금 WD라고 썼으니까 목재창 첫 번째 거, 목재창 두 번째 거. 이해되시나요? 네. 시스템, 이게 실제 설계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창문이라든지 혹은 재질 있죠.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설계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예전에는 손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서클을 그리고 텍스트를 쓰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앱리더에 이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속성창 나오죠? 여기에 이걸 넌으로 주시면 돼요. 지시선을 지운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또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자, 멀티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트라이앵글이요. 물론 저기는 헥사곤도 사용하고요, 트라이앵글도 씁니다. 다 써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디테일 셀아웃하고 그 다음 트라이앵글이요. 이 트라이앵글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특별한 건 없어요. 삼각형으로 나온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온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도
지시선을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카피, 그 다음 선택을 하고 블록의 모양을 바꾸면 금방 바뀌어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도 바뀝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복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라이앵글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전에 이런 거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에 프리핸드, 캘리그라피, 이렇게 처리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저 리비전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계정 마크입니다 라고 불과 얼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도면을 계정할 때 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도면을 계정한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도면은 일반 설계와 CC 설계로 나눠집니다. 일반 설계는 얼마든지 도면을 수정할 수 있지만 CC 설계는 시공을 위한 설계라 도면 수정하게 되면 시공이, 즉 현장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러니까 CC 설계 때는 도면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수정을 해요. 이때 도면을 개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구름 마크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숫자를 넣어놓습니다. 1번, 2번, 3번. 바로 저 트라이앵글이 리비전 넘버입니다. 두 개를 같이 쓰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첫 번째 리비전한 부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게 도면 표제란입니다. 예전에 쓰던 예제물인데 도면에 보면 이런 식으로 시트 넘버, 드로잉 넘버, 그 다음에 뭐 잡 넘버라든지 설계자명, 그 다음 체크, 도면 설계, 이 도면을 체크한 사람, 검토한 사람이죠. 축척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승인자라든지, 그리고 프로젝트명,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이렇게요. 디스크립션, 리비전 디스크립션 보이시나요? 네. 도면 표제란에 이렇게 체크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가 될 거고, 날짜 될 거고, 무슨 내용이고, 누가 설계했고, 이거 누가 승인했고, 누가 검토하고, 누가 승인했는지 도장이 다 찍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왜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돼요? 돈 때문에 그래요. 비용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바로 그거죠. 그죠? 철저해야 돼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리비전 클라우드 그리고 트라이앵글 그리고 번호 매기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또 번호 매겨서 내용을 적어놔야 되는 겁니다. 설계자가 이거 언제 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위에 선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임한테 가서 이거 이제 이렇게 했어요.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선임 도장 땅. 그 다음에 승인자, 소장님이라든지 혹은 사장님이 도장 땅.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신청하는 거죠. 리비전 클라우드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트라이앵글도 얘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스타일에서 하나 가볍게 바꿔보죠. 자, 제가 1번 2번 3번 4번 제가 이렇게 품번을 이렇게 4번까지 매겨봤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여기 애드 리더하고 리무브 리더요. 지시선 추가하기입니다. 선택해주면 이렇게 지시선을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여기도 전부 다 1번 부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시선 한번 추가해 보시죠. 자, 거꾸로 지시선을 지울 수도 있어요. 리무브 리더. 먼저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거할 것들을 하나씩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얼마든지 지시선을 추가하기도 하고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멀티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지시선이 여러 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멀티 리더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부품 번호가 삐딱하죠. 삐뚤빼뚤하죠. 이러면 안 돼요. 일자가 돼야 됩니다. 얼라인이에요.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자, 나머지 쭉 다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건지, 기준이 누구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딱 맞춰줍니다. 다시 볼까요? 얼라인입니다. 선택 쭉 해주세요. 엔터. 이 중에 기준이 될 걸 선택합니다. 클릭. 그러면 수평 혹은 수직으로 이렇게 기준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부품 번호를 일렬로 쭉 맞춰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콜렉트입니다. 합치기예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다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콜렉트, 합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부품이 1, 2, 3, 4번 부품입니다. 이게 다 합쳐져 있어서 이걸 나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거 1, 2, 3, 4번 부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치수 변수들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치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수들에 대한 모양들이 쭉 나옵니다. 치수선입니다. 치수선에 대한 내용, 그 다음 기호와 화살표에 대한 내용, 치수 문자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위치와 그러니까 자리 맞춤과 축척에 대한 내용, 주단위, 핵심이 되는 주단위, 얼터네이트, 보조단위, 그 다음 공차,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인으로 들어가 보죠. 보시면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치수선에 관련된 내용,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항목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쳐져 있을 거예요. 치수선,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입니다. 치수선의 색상, 선 종류, 선 굵기입니다. 보조선의 색상, 보조선의 선 모양, 그 다음 선 굵기입니다.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두 개를 똑같은 색을 씁니다.
따로따로 안 써요. 그러니까 굳이 안 바꿔요. 선 굵기도 똑같아요. 선의 모양은 실선입니다. 그러니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요. 얘네 두 개는 그냥 레이어 다 따라가게끔 그냥 쓰시면 돼요. 누구냐면 바로 얘요.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기준선 치수의 간격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얘는 바꾸셔야 돼요. 항상 얘는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는 서프레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서프레스라는 값이 있어요. 서프레스가 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제하다. 첫 번째 치수선을 억제하고 두 번째 치수선을 억제하고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억제하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을 억제합니다. 억제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화면에 안 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안 써요. 이 값은 여기서 안 써요. 여기서 쓰면 모든 치수가 다 똑같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 쓰고 여기서 씁니다. 속성창이에요. 치수를 선택하면 여기 화살촉에 대한 내용, 아니 지시선에 대한 내용, 화살촉과 지시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 요 두 개 항목입니다. 디멘전 라인 1, 2, 익스텐션 라인 1, 2. 요게 서프레스 값입니다. 이렇게요. 오프 해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두 번째 치수선과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 서프레스 된 겁니다. 억제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 51번 게시물은 주로 이제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50mm. 자, 지금 그린 건 중심선입니다. 자, 그 다음 옵셋 40mm, 10mm. 얘네들은 자, 외형선으로 옵셋, 아니 이쪽에서 그릴까요? 서클, 반지름 10mm, 반지름 20mm. 자, 트림으로 끊고요.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겠군요. 필렛, 트림, 그 다음 옵셋 40mm. 자, 서클,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트림으로 끊습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이렇게 반쪽만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칭일 때는 반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싹 잘라내고요. 랭스는 델타 5mm. 아, 여기는 이것도 끊어줘야 되는군요. 네. 델타 5mm. 그러면 이렇게 절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선이 이렇게 옵니다.
여기는 이렇게 갈 거예요. 필렛 반지름 3mm, 반지름 3mm, 여기도 3mm, 다만 여기는 선 연장하고요. 다시 랭스는 델타 5mm, 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안쪽은 여기 부분이에요. 이 위쪽은 여기 부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해칭이 그러니까 위치가 단면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위에 부분은 원래 얘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원래 이렇게 있는 건데 대칭이니까 생략한 거고, 여기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을 떼어낸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라보면 요 부분이 보이겠죠. 단면이 보이는 거고, 이쪽은 이렇게 외관이 보이는 겁니다. 이걸 반단면이라고 해요. 반단면이 아니고 부분 단면이 되는 거죠. 반단면은 전체적으로 반을 딱 자르는 거고, 이거 부분 단면인데요.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고 치수기입까지 한번 해보시죠. 치수기입을 하는 걸 보면은요, 지금 이 부분에 선이 하나 있어야죠. 옵셋 20mm 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치수기입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지웁니다. 그리고 컨트롤 1키를 눌러서 오프하는 거죠. 그러면 사라지겠죠? 이때 내용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직경이잖아요. 그러니까 %%C를 붙여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컨티뉴로 갑니다. 이렇게요. 자, 기존에 있던 게 쫓아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네요. 다시 선택하고 얘는 ON.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수가 가야죠. 이게 늘 똑같은 간격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요. 일부러. 그리고 베이스 라인을 한 번 더 주죠. 디멘전 스타일 얘는 지울까요? 모디파이, 이거 8mm죠. 자, 요만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 컨티뉴어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지워도 되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전체 가야죠. 다시 베이스 라인 선택하고, 그러면 얘는 이제 지워도 되는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라인, 베이스 라인. 자, 그 다음 여기는 뒷 브레이크를 좀 줘야 되겠네요.
딘브레이크 끊을 거, 통과할 거.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치수가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래서 여기 서프레스를 이용하게 되면, 서프레스를 여기다 줘버리면 모든 치수가 다 한 번에 다 적용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디멘전 스타일에서는 서프레스를 못 쓰는 거고, 여기서는 그래서 서프레스를 못 쓰는 거고, 다만 속성창에서 별개로 지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바로, 자, 제가 치수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바로 여기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 뒤로 연장하기. 보조선 요만큼 나온 거 보이시죠? 네, 요 값입니다. 1.25mm를 치수선 위쪽으로 조금 더 그리세요. 이런 뜻입니다. 옵셋 프롬 오리진, 원점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값 보이시나요? 네, 바로 요 값입니다. 이거 얼마든지 조절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 값이 한 2mm, 이 값은 1mm, 요 정도 많이 사용합니다. 조금 위치 바뀐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해요. 픽스 랭스 익스텐션 라인. 얘가 중요합니다. 픽스가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픽스드 랭슨, 그러니까 길이를 고정시킵니다.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시킵니다. 바로 얘예요. 이 값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보시면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자, 여기다가 하나 치수를 기입해 보죠. 아니, 그냥 하나 새로 만들어 보죠. 렉탱글 30,30 카피. 다시 한번 카피. 어레이 5개.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수를 넣을 땐 이렇게 넣습니다. 그죠? 거리하고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넣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수를 만들 때 이렇게 넣습니다.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 자, 라인을, 그리고 카피, 어레이 10개, 그 다음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어스, 그리고 그 다음 베이스 라인, 그리고 삭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방식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어떻게 했나요? 기존에 여기다 선을 그리고 했었죠. 자,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선의 길이를 고정시킵니다. 선의 길이는 이 베이스 라인과 같거나 커야 됩니다. 제가 똑같이 8mm를 지정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보조선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8mm로 고정이 돼 버린 겁니다. 위 아래 선을 별도로 그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컨티뉴어스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어떤가요?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보면 오른쪽이 조금 더 쉬워졌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엔 심볼에 내려옵니다. 들어가 보시면 화살표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지금 제가 네모친 부분 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쪽은 안 써요. 안 써요. 자, 화살표도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를 바꾸면 당연히 두 번째가 바뀝니다. 당연히 두 번째 바뀌어요. 그런데 두 번째를 바꿔버리면 화살표가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따로따로 쓸 때 많아요. 자, 첫 번째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안 따라오네요. 왜 안 따라오냐면 두 개가 똑같을 때, 두 개가 똑같을 때는 첫 번째 화살표를 바꾸면 두 번째 화살표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표의 모양이 다르면 두 개가 계속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자, 제가 도트 스몰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컨드가 쫓아가요. 자, 한번 맞춰보시죠. 바꿔보세요. 화살표의 크기 나오네요. 화살표의 크기는 얘는 문자의 크기와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문자의 크기 여기 있죠? 문자의 크기와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하나만 잠깐 더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공간이 적을 경우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써요. 여기서 화살표를 얘는 도트로, 얘는 슬래시로, 나머지 쭉 선택하고 슬래시, 그 다음 맨 끝에 것만 슬래시, 도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또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여기는 화살표, 여기는 도트, 여기도 화살표, 여기는 도트. 그럼 나머지는 둘 다 도트. 이런 식으로요. 공간이 좁은 경우 화살표가 제대로 안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자, 다시 또 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문자입니다. 문자는 종종 색상을 잘 바꿔요. 그래서 문자의 색상만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 치수 기입을 할 때 치수선의 색상을 저는 눈에 잘 띄게 빨간색을 주는 경우 잘 줘요. 이렇게 레이어를 이렇게 주면, 이거 어떤가요? 잘 띄나요?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 잘해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동일한 색상을 주지만 치수 문자는 별도의 색상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주는 분도 봤어요. 모디파이, 이거 여기가 아니지. 레이어, 치수의 색상을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치수 문자의 색상을 다른 색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가 나오네요. 네, 요거 역시 똑같이 글자의 크기와 화살촉의 크기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버티컬, 호리젠탈 요런 내용이 있네요. 아, 여기 요거 하나만 더요. 드로우 프레이머 텍스트 어라운드 텍스트, 얘는 여기서 쓰는 건 아니고요. 얘를 체크하면 모두 다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요. 여기서 못 써요. 여기서 쓰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쓰는 건 아니고, 그럼 어디서 쓰냐면 아까 봤던 대로 속성창에서 씁니다. 이렇게요. 속성창에 보면 간격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문자 쪽에 내려가게 되면 여기 텍스트 옵셋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를 말해요. 요만큼의 간격을 말합니다. 요 간격이에요. 요게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붙습니다. 이게 0.625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이 값이에요. 여기 텍스트 옵셋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자, 서클, 반지름 20, 트림. 자, 제가 이렇게 중심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각도 치수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 연속 치수. 자, 그 다음 수평 치수. 그 다음 수직 치수. 제가 여러 가지 치수 기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가 치수선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요. 근데 수직은 어떤가요? 글자가 왼편에 있죠? 왼편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가 그렇게 글씨를 이렇게 쓴단 말이죠. 오른손잡이가 봤을 때 이쪽이 위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세계에서 왼손잡이도 있어요, 그죠? 근데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표준이 오른손잡이가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의 방향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버티컬 포지션, 즉 문자가 치수선이 있고 문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어버브란 얘기는 이렇게 치수선 위에 있어라 라는 뜻이고, 센터 그러면 중간으로 내려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중간으로 내려온 거 보이시죠? 문자의 이렇게 수직 위치를 말합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네, 바깥쪽으로 들어온 거 맞죠? 그런데 아래쪽을 보자고. 어떻게 됐나요? 바깥쪽으로 간 거 보이시나요? 네. 원래는 이쪽으로 와야 되지만, 위로 올라가야 되지만, 아웃사이드를 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죠. 다시 봅니다. 자, 지스는 일본공업 규격이고요. 빌로우, 아래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온 거 보이시나요? 네. 버티컬이니까 수직 위치예요. 수직 위치. 이렇게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수직 위치를 말합니다. KS는 당연히 어버브가 됩니다. 자, 요 값을 한번 바꿔보시죠. 자, 이번엔 호리젠탈입니다. 호리젠탈이란 얘기는 글자가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기본적으로는 센터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 at extension line 1, 즉 문자의 위치가 첫 번째 보조선 앞으로, at extension line 2, 두 번째 보조선 앞으로, 오버란 얘기는 이렇게 치수 보조선을 길게 빼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자, 보세요. at extension line 1,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보조선 앞에다 두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조선은 생략하고요. over extension line 1으로 넘어가죠. 치수선 위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치수선 위로 가요. 그러면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할 때 말고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원형으로 치수를 기입할 때는 몰라도 선형으로 들어갈 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어버브 센터를 놓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뷰 다이렉션이 있는데 얘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 쓰는 방향을 말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여기서 질문. 우리가 쓰는 글씨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지는 글씨가 있나요? 있어요. 아랍 문자예요. 아랍 문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문자예요. 저 처음에 그 매뉴얼 작업할 때, 제품 매뉴얼 작업할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매뉴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랍 문자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서 보냈거든요. 혼났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라고. 아랍 문자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 옵셋 프롬 디멘전 라인, 얘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컨트롤 1키 누르면 나오는 바로 이거.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텍스트 옵셋, 바로 이 옵션입니다. 얘는 그냥 냅두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인. 자,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 얘를 써야 된단 말이죠. 얘를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치수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글씨를 쓰기란 뜻입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얼라인으로 치수 기입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치수선에 따라서 문자가 나란하죠. 근데 이렇게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디멘전 라인 모디파이. 네,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호리젠탈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수 문자가 다 이렇게 수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반지름 20. 자, 그 다음에 라디어스. 자, 보이시나요? 수평으로 들어갔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아니고
자, 다시 봅니다. 디멘전 라인 모디파이. KS는 수평으로 놓는 게 아니고 지시선과 문자가 나란하게 돼야 돼요. 자, ISO 스탠다드가 이렇게 됩니다. ISO 스탠다드로 놓으면 이렇게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바로 여기 반지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문자가, 그러니까 반지름에서 문자가 밖으로 나갈 때, 혹은 지름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 글자를 수평으로 쓰게 합니다. 이게 ISO 스탠다드예요. 다시 보세요. Modify Align with Dimension Line. 그러면 이렇게요. 지시선과 나란하게.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걸 어디다 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Align with Dimension Line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CAT 시험 있죠? CAT 2급 시험 볼 때는 ISO 스탠다드로 놓고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CAT 2급에서는 ISO 스탠다드로 이렇게 체크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설계할 때는요. Align with Dimension Line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시험 볼 땐, 그러니까 CAT라는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ISO 스탠다드로 들어가시면 돼요. 평면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치수 기입을 할 거예요. 자, 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그리고 45도. 옵셋 400mm, 옵셋 100mm. 적당히 선을 긋고요. 280mm 옵셋. 네. 자, 옵셋, 아니 필렛부터 갈까요? 필렛, 트림할 거 트림하고요.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제가 평면도만 한다 그랬으니까 요거겠죠. 자, 옵셋 100mm. 다시요. 이런. 필렛. 네. 자, 조인, 옵셋 100mm. 자, 필렛. 선이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요. 옵셋 40mm. 자, 얘는 중심선이니까 그냥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잘릴 거고요. X라인 앵글 30도, 옵셋 100mm. 자, 120mm. 자, 트림으로 자르고, 자, 치수 기입을 해보죠. 이렇게 지우면 되긴 하겠죠? 네. 자, 이렇게 일단 냅두고 치수 기입을 해보죠.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수 기입이 들어가겠네요. 자, 이때 축척을 보시면 이 1대4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배를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앵귤러 이렇게 각도도 넣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습니다. 잘 되던가요? 잘 안 될걸요?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시적인 방법이 하나 있고 조금 세련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든 자,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옵셋 해보죠. 옵셋 100mm. 그 다음 얼라인. 선이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컨티뉴어스. 자, 얘 지웁니다. 치수기입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선이 여기 끊어져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우리 아까 연습하면서 얘 때문에 그래요. 이거 지우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끝까지 치수기입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빼면 자, 도면에 있는 것처럼 나왔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 옵셋해서 쓰면 돼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라이너. 그러면 이렇게 수평과 수직으로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여기 로테이트라는 거 있었어요. 30도. 치수가 틀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되나요? 네. 후자로 만든 겁니다. 지금 한 것처럼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